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큰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최근까지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를 깨고 내려오는 움직임, 즉 전저점 라인 18만 원대가 깨지면서 이제 17만 원대를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려가 좀 깊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향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 좀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을 하면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물려 계실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평단 관리를 어떤 식으로 물타기 진행해서 여러분들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가의 가격일지 우리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세고 최근에 하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6천, 8천, 1조 4천, 5조 3천, 6조 9천, 올해는 4조 7천. 자, 작년까지는 가파른 상승 이어왔고 올해는 좀 크게 눌리면서 4조 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큰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370, 540, 1100, 3800 마찬가지고요. 상승하다가 이제 꺾이는 구간은 이제 작년 이제 매출보다는 좀 빨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이 됐고 1500, 그리고 올해는 1000까지 내려오면서 작년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올해도 소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자, 매출과 마찬가지로 반등은 내년부터 세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자, 1000억에서 6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2분기에는 자, 1100에서 마이너스 90,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 3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소폭의 하락 이어가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죠. 마이너스 1100에서 700 기저효과까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건 4분기부터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전 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건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3분기, 4분기 우리가 하반기 개선세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에서 유지, 그리고 140까지 올라갔고요. 120, 170, 자, 들쭉날쭉 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210까지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부채 부담이 좀 생겼어요. 과거 대비해서. 하지만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데 대부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뭐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또 신용 등급은 올라갔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성장성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신용 등급은 오히려 부채가 늘었음에도 올라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1, 20, 24 과거에 뭐 두 자릿수 계속 유지가 됐고 20도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왔고요.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쨌든 작년에는 마이너스 소폭 기록을 했고 올해 다시 플러스 전환하지만 여전히 1.03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수익성 개선은 내년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두 자릿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그래서 실적은 확실히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 흐름이죠. EPS도 재작년까지 상승 흐름, 그리고 작년에 큰 폭의 하락, 올해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상승.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배당금은 올해 325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0.18%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238배, PBR 12.4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살짝의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 침체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반토막이 안 되는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부진한 부분은 그래도 삼성 SDI와의 장기 계약, 물량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개선이 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 동안 배터리 양극 소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물론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약 44조 원보다는 낮아지겠지만 7조 원대로 매출이 급증했던 2023년을 기준으로 봐도 5년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최종 고객사들의 전기차 전략 수정에 셀 소재 기업들의 출하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는 SK온과 삼성 SDI 향 보장된 물량 출하에 의해서 이제 외형 성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한 캠8 공장도 3분기 가동 또 시작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필요한 건 뭐냐? 고객사 다변화 노력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급락이 SK온과 유럽 고객사 물량 감소 영향이 좀 컸던 만큼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지 않게 되면 매출 변동성이 향후에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삼성 SDI는 합작사인 이 에코프로 EM과 자회사 STM으로 내재 물량을 늘리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고객사 이제 서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현재 동사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원자재 공급망 확보 효과가 반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QMB에 1기에 이어 2기까지 합쳐서 총 8,6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확보한 니켈 공급량은 1기를 통해 확보한 6,000톤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는 인도네시아 그린 에코 니켈에 투자함으로써 1,800톤가량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HN을 통한 양극재, 도판트 등 핵심 부재료 내재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자, 올해 하반기 시운전을 하겠다고 이제 가동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는 내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양극재 판가는 2분기가 저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동률만 회복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정상화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니까 역시나 실적과 마찬가지로 좀 수익성도 하반기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하지만 일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도입 정책이 유지될지는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부터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가 됐고요. 강력한 유로 7 도입도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료된 선거에서 다수당을 이제 사수를 한 EPP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 2035년부터 판매 금지 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의사를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판매 비중이 높은 라이트 트럭 부문의 연비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대형 전기차 도입 또한 계획이 좀 늦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이슈가 많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자, 지금 가격대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나 지금 일단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전저점이 깨진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반등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긍정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으나 지금 말고 하락이 멈춘 시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진입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구간은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싸게 들어갈 수 있고, 자, 보유자분들도 어차피 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점이 58만 원인데. 근데 오히려 더 싼 구간에서 타게 되면 평단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많이 효율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이제 주가의 상황이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확인했잖아요. 충분히 하반기부터 개선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인 개선 일단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에 진행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목표가는 많이는 못 드려요. 아직 뭐 실적이 개선이 진행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려서 지금 제가 보는 목표가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요 정도 되겠죠? 24만 원. 자,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목표 주가 올려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 가서는 굉장히 크게 올려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냥 지금 자체에서 가이드라는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실 분들만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되겠고,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만 원 더 내려가고 2만 원 더 내려가서 어떡하냐 뭐 하시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위에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세요. 지금 재료 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24만 원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는 라인이에요. 의미 없어요. 우리 중장기로 볼 거니까.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대부분이실 텐데, 일단은 제가 라인을 하나 더 드릴게요. 31만 원, 31만 원 라인. 자, 31만 원 라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21만 원. 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21만 원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25만 원, 24만 원 여기 목표 주가 있죠. 24만 원 밑으로 평단 관리 해 주시고 그냥 보유만 쭉 중장기로 해 나가시면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24만 원까지 내리기 부담스럽겠죠. 그만큼 현금 비중이 딸릴 수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은 어쨌든 최소는 31만 원까지 내려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드렸고,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31만 원 언더로 무조건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구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4만 원 밑에. 자, 그리고 21만 원은 뭐냐면 21만 원 밑에 평단이 위치돼 있는 분들,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1만 원 밑에서는 어차피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 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만 커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여러분들 전략 말씀드렸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멀리 보고, 자, 우리 이 위에 가격대까지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자. 그리고 오히려 더 내려올수록 우리는 기회 관점으로 접근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시간 가지고 마음 좀 편하게 먹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